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합니다. 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오늘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평택 당진항과 평택호 인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서울 여의도 면적 크기의 중국인 친화도시가 건설됩니다. 향후 호텔과 쇼핑센터, K-팝 공연장 등을 지어 쇼핑 관광 허브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옥시의 연구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와 호수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란의 충북 오송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원화계좌 자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이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오송에 2조 2,780억 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채권단이 오늘 마침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경영 정상화의 첫걸음을 뗀 셈이지만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벼랑 끝에선 한진해운이 구조조정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채권단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그간 한진해운은 채권단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자율협약을 신청했다가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고 오노 일가의 도덕적 해이 비판에 직면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데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에 놓인 현대상선과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한 겁니다. 한진해운 역시 임원들의 급여를 최대 50% 반납하고 직원 복지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으며 비상경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율협약 개시 여부 결정을 앞둔 어제는 조양호 회장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진해운 경영정상화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다만 채권단의 요구를 충족해야 유지되는 조건부 자율협약인 만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가장 쉬운 첫 관문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한진해운은 이제 용선료 협상과 회사채 채무 재조정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용선료 협상은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선주들을 설득해 적어도 용선료를 30%는 깎아야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용선료 협상에 성공해도 다음 단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선주들이 용선료를 깎는 손해를 감수하는 만큼 금융권을 제외한 회사채 보유자들도 한진해운의 채무를 줄여줘야 합니다. 한진해운의 총 차입금은 5조 6천억 원인데 이중 금융권 차입금은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해 사채권자들이 대대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둘 중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되고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를 받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경기도 평택 당진항과 평택호 인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서울 여의도 면적 크기의 중국인 친화도시가 건설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에 호텔과 쇼핑센터, K-팝 공연장 등을 지어 쇼핑 관광 허브로 키울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 현덕면 232만 제곱미터 부지가 중국인 도시로 탈바꿈됩니다.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성 개발이 신청한 현덕지구 개발에 대해 승인 단계에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성 개발은 부동산과 건축자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 역금그룹과 국내 중국 개인 등이 자기 자본 500억 원으로 만든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금융권 등 투자자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자금 출자에 대한 협약만 이뤄지면 곧바로 실시 계획 승인이 나가게 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토지 지정물에 대한 감정가격 통보와 협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덕지구엔 공공시설 80만 7천 제곱미터, 유통 65만 8천 제곱미터, 주택 48만 8천 제곱미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국성 개발은 6,0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과 4,000객실의 특급 호텔, 위락시설과 국제회의장, 면세점이 포함된 대규모 쇼핑시설, K-팝 공연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해청은 중국 관련 관광, 서비스, 물류산업이 직결될 수 있도록 한중 전문가와 청년 등의 창업과 취업을 유도해 중화권 관련 일을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현덕지구를 대규모 쇼핑 관광 허브로 키운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경선 마지막 승부처로 여겨졌던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꺾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패배 직후 경선 포기를 선언했고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자가 될 것이라며 그의 후보 지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클리브랜드 전당대회도 트럼프 대선 후보 추대 형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그간 히스패닉과 무슬림, 여성에 대한 차별 발언으로 지지를 얻었지만 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맹국 등 세계 각국도 기행과 막말을 일삼는 트럼프의 대통령 가능성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가 본선에서도 미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옥 씨의 연구 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와 호소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 실험이 진행된 안정성 평가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와 연구 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두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교수는 또 2억 원이 넘는 연구 용역비 이외에 옥슈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개인 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옥시 레키팬키즈의 신현우 전 대표가 제품의 위협성을 숨기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문구 도안에 깊이 관여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정부가 원화계좌 자본 거래를 허용하면서 작년에 협약하고도 지지부진했던 이란의 충북 오송 투자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정부의 외국환 거래 규제 개정 시행으로 국내와 이란의 쌍방향 투자가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0만 달러 규모의 첫 투자금이 곧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충청북도와 작년 4월 향후 10년간 오송에 20억 달러, 한화 2조 2,78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협약했습니다. 이란 전통의학 공동연구소와 신약 제품화 공장 건립, 임상병원 설립, 복제약 생산을 위한 투자 등입니다. 다만 자본 거래 중 지분 취득, 시설 투자,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투자금 송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과의 추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중국에서 14만 6,378대를 팔아 전년 같은 달보다 0.1% 판매가 증가하며 실적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연초 20% 이상 감소했던 판매 부진을 씻어내고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같은 판매 호조는 신형 아반떼와 신형 스포티지, 투싼의 판매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신형 투싼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11,150대가 팔리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의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P2P 대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엔 부동산 P2P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사업자 등의 자금을 빌려주는 건데요. 부동산 P2P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부동산 P2P 대출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부동산 P2P는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P2P 투자 업체들은 기존 P2P 업체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와 사업자를 연결시킵니다. 예비 차입자가 내놓은 부동산 담보 가치와 건축물 신축 분양 사업 계획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서 예상 투자 수익률을 산정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P2P 업체들은 돈을 빌려가는 부동산 사업자와 투자자로부터 각각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부동산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의 연 1에서 3%대,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연 1%대를 받는 것입니다. 네. 이 최근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2P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은행 금리가 1%대를 맴돌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요즘 이 부동산 P2P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모습인데요. 인기 요인은 무엇보다 수익률이겠죠. 업체별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기대 투자 수익률은 연 8에서 15%대 수준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P2P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40에서 60대까지 이용자 비율이 44%에 달하면서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끄는 모습입니다. 연령별 평균 투자액을 보면 60대는 1291만 원, 50대는 1011만 원, 40대는 637만 원 순으로 이 투자의 규모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를 보이는 20, 30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P2P 업체들의 성장도 좀 눈에 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부동산 P2P 업체들은 테라펀딩, 투게더, 루프펀딩, 펀딩 플랫폼 등이 있는데요. 이 업체 6곳의 누적 대출액이 403억 8,89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테라펀딩이 195억 원, 투게더가 105억 5,700만 원, 루프펀딩이 70억 5천만 원 순입니다. 작년 말 부동산 P2P 투자가 처음 도입되고 1년 6개월 만에 시장 규모가 400억 원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누적 대출 금액도 50억 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시장에서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초기엔 단순한 담보 대출이 이루어졌었지만 최근에는 투자 영역도 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초기에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단순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투자액이 늘어나면서 주택 상가 신축 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건설 사업의 단기 차입금 대출, 지분형 투자 등으로 투자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 빌라 신축 자금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 지역의 신축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고양, 동두천, 시흥, 파주, 수원 등의 빌라 신축에 투자금이 몰리는 추세인데요. 지난달에는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 사업의 단기 차입금 12억 원이 P2P 업체를 통해 조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예상 수익률이 10% 내외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하셨는데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또 위험도도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에서는 항상 수익률과 이 리스크가 비례하기 마련인데요. 이 부동산 P2P 투자에서는 대출자가 제때 빚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부동산 P2P 투자에 나서기 전에 담보부동산의 기존 담보대출 내역과 입지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P2P 대출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자칫 투자금 전부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간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P2P 업체나 업무를 위임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건물을 대신 분양 임대하거나 경매 처분을 통해서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요. 해당 부동산이 P2P 업체에서 대출받기 이전부터 다른 곳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후순위 채권자로 분류돼 투자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P2P 업체들은 현행법상 대부업체로 분류돼서 이 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세보다 더 높은 27.5%의 비영업대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네, 오늘 부동산 P2P 대출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오던 어린이날입니다. 아마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인기 캐릭터 장난감일 텐데요. 장난감이 비싸면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요즘 장난감 가격 확인하면 생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비싼 장난감 가격이 고민인 학부모들을 위해 한지 기자가 완구 할인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한 개에 몇만 원은 기본이고 최대 10만 원대를 웃도는 캐릭터 장난감들. 몇 차례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터닝 메카드부터 헬로카봇, 스파이더맨 등 어벤져스 주인공들까지 어린이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했던 완구 상품들이 전부 매장에 진열됐습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을 생각에 마냥 들떠 있지만 부모님들은 만만치 않은 선물 가격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손주 사주려고 왔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먼저 집이나 회사 근처 대형마트를 찾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대목에 맞춰 인기 장난감을 할인가에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롯데마트는 오는 11일까지 전 지점에서 어린이날 완구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어린이날을 맞이해 카드사와 연계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내일까지 최대 50% 할인한 완구 행사를 진행하고 홈플러스는 행사 카드로 결제할 경우 금액별로 상품권 증정 행사를 실시합니다. 매장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 부모님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G마켓은 내일까지 피규어, 드론, RC카 등을 최대 65%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11번가도 인기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앞세운 히어로 캐릭터 제품들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인터넷 중고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로그 등 입소문이 난 공동구매 사이트에서는 해외 직구 장난감을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줄 특별한 선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린이 통장 어떨까요? 목돈도 마련하고 경제교육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주사위 요정 큐비주, 뽀로로, 엘사. 통장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펜시용품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예뻐 아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어린이 통장은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용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금융교육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린이 명의로 이제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어려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용돈을 관리하고 꾸준한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금융사에서는 어린이 예적금에 여러 우대금리도 제공합니다. NH농협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 등의 정기 후원금을 낼 경우 0.2%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줍니다. KB하나은행의 아이사랑의 적금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이달 31일까지 5년 만기 기준 최고 3.3%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또 어린이 통장들은 어린이 관련 상품인 만큼 어린이 건강과 관련된 보험 서비스와 교육 혜택까지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 신분증과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그리고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은 아이 이름만 제대로 나오면 캐릭터 도장도 괜찮고 부모 주장으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멤버십 서비스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요. 은행만큼 다양한 멤버십 혜택은 아니지만 저축은행들도 금리 우대, 금융사기 보상 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J트러스트그룹 계열사 JT저축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J트러스트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신용대출 상품과 예적금 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 우대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쿠폰을 이용하면 멤버십을 가입한 회사는 물론 JT친해저축은행, JT캐피탈 등에서도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금리 우대 외에도 멤버십 회원은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금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고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JT친해저축은행은 같은 내용의 멤버십 서비스를 JT저축은행보다 2달 앞선 지난 2월부터 시작해 개시 90여일 만에 18,000명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업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고객들의 충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업계 최초로 SBI 패밀리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면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겨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금 잔액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을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SBI 패밀리 멤버십 회원이었던 고객이 사망해 300만 원가량의 대출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는 경쟁이 치열한 금융 환경에서 기존 고객들을 지키고 저축은행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사기 보상 등 고객 보호 서비스를 해줘 기존의 부실 이미지를 벗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포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 6월 서울 재개발 공급 물량은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인 3,385가구입니다. 5월엔 관악구 봉천동 12-2구역을 재개발한 이편한 세상 봉천 655가구와 은평구 응암 상구역 백년산자의 268가구 등 4곳에서 총 1267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6월엔 성북구 장윈 뉴타운 5구역 레미안 875가구와 동작구 흑석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 403가구 등 4곳 2118가구입니다. 이는 5, 6월 재개발 일반 분양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이며 2012년 이후 4년 만에 1000가구를 넘은 기록입니다. 이들 재개발 물량은 올해 5월에서 6월 서울 지역 일반 분양 물량 6,099가구인데 55.5%에 달합니다.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 상장 때 일부 요건을 유예받을 전망입니다. 임종영 금융위원장은 오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문화창조 벤처단지에서 마련한 업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투자 자금에 목말라 있던 신생 창업 기업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하며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정 금액 이상 크라우드 펀딩 자금을 유치한 기업은 코넥스에 상장할 때 지정 자문인 선임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 요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출범한 이후 100일간 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은 32개로 투자 자금은 총 57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 장려금 신청이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11월부터 생계 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게 연체 발생 2달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KT는 갤럭시 S7과 S7 엣지의 최고 공시 지원금을 24만 7천 원에서 25만 3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갤럭시 S7의 최저 구매가는 54만 5천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이파인 내일은 맑은 하늘로 시작하겠지만 낮부터 점차 흐려져 저녁에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한 대기질은 계속해서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비는 저녁에 서쪽 지방부터 시작돼 밤에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자정을 전후해서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중부와 남해안, 제주도가 10에서 30mm, 그 밖에 남부지방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한편 현재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면서 그중 일부가 낙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전까지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벗어나면서 한때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무엇보다 강한 바람에 놀라셨을 텐데요. 강한 바람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좀 잔잔해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도로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서울 12도에서 22도, 대전 9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속초 15도에서 19도, 강릉 15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광주 11도에서 26도, 대구 14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특히 동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도 높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내일은 제94회 어린이날입니다. 미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